예. 야코 마르크스트렘 선수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의외라고 하면 의외였었는데 어쨌든 그냥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살짝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재계약이라고?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마르크스트렘이 좀 초월적으로 좀 뉴저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은 이제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주전 권리로 선택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 과정인데 과연 2년 재계약 이제 여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계약에 1,200만 달러입니다. 2년 계약에 1,200만 달러고 결국 이제 연 600만 똑같죠? 지난 계약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뉴저지가 지불하는 금액 자체는 600만 달러에서 이제 캘거리가 살짝 부담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때 계약도 600만 달러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똑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일단 마르크 스트렘 선수의 계약이 보시면은 2026-27 시즌에는 20개 팀의 트레이드 거부권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5년 트레이드 거부권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붙어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연평균 자체는 똑같습니다. 2020년에 캘거리랑 6년 600만 달러 연평균 600만 달러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2년 600만 달러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계약 첫 해년도 기준으로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제 예전에 600만 달러는 7.36%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시즌에 600만 달러는 5.77%. 그 당시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한 1.5% 이상 줄어드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400만 달러 정도, 400에서 500만 달러 정도 쓰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이랑 사실 별반 부담하는 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지금 440만 달러인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600만 달러가 되는데 전체 이제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지금 내는 돈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시즌 어쨌든 좀 반반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별로 안 좋아 보일 때도 있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1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2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괜찮은 것들이 있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작년에도 좀 반반이었습니다. 좀 반반. 이제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당장 1차 스탯으로 바라보시더라도 2.5 그죠? 평균 실점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세이브 성공률 90%.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이런 그림이라든가 셧아웃 4번은 또 꽤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르크 스트렘 선수가 어쨌든 이 최근 세이브 성공률 추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올 시즌은 이제 몇 경기 안 했으니까 이건 이제 확실한 예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최근 세 시즌을 바라보시더라도 89.3 그죠? 89.2 그리고 이제 90.5, 90%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었고요.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23, 24 시즌처럼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1% 정도는 더 높은 적어도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재밌는 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크게 이분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 또 이제 이런 이제 좀 특이한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 차이 가까이 나는데 올해 이제 경기 몇 번 안 뛰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몇 경기 뛰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난 세 시즌은 조금 썩 좋다라고 보긴 힘든 이제 그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즌 영역별 세이브 퍼센티지를 바라보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고위험 지역에서는 세이브 성공률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81.1% 상위 35%인데 중간 지역 장거리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반반의 느낌이 드는 이런 이유이지 않나라고도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NHL에서 5대5 세이브 퍼센티지 이게 이제 90.5% 근데 이제 5대5 또 그 뭐냐 접전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제 1, 2피리어드에서는 이제 2점 차 사이까지 그리고 이제 3피리어드에서는 1점 차 사이에 5대5 상황에서 세이브 퍼센티지인데 이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일단 90.5%인 것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다. 요것조차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그죠?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실점은, 기대 실점값 대비 실제 실점은 그죠?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그죠? 플러스 3.4. 근데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2.5가 나와가지고, 일단 올해 뭐, 근데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경기 안 치렀으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왔다 갔다 한다. 뭔가 이제 좀 반반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이유가 요런 그림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뉴저지가 선택을 한 이유는 저실점 득점, 어쨌든 이제 저실점 같은 부분에서는 괜찮았잖아요. 이제 실점 자체를 많이 안 하는 모습은 지난 시즌에 돋보였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이제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는 골리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UFA 내년 골리 시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진짜 빅네임 골리가 나온다. 물론 이제 보브롭스키가 있는데, 보브롭스키는 제 생각에는 플로리다 잔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페이커스를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블롭스키도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뭔가 뉴저지의 확실한 확실한 A 플레인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블롭스키보다 마르크 스트림이 더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시즌에 약한 골리 UFA 상황,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르크 스트림이 어쨌든 작년에 실점 관련 순위, 그죠? 리그에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8위. 그리고 이제 그죠? 둘 다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내년 UFA 골리 목록을 보시면 보브롭스키, 무라제크, 브로소와 안드레센, 스키너 뭐 이런 선수들이 주로 메인 선수들입니다. 뭔가 뉴저지를 정말 컵으로 이끌 만한 자원은 보브롭스키인데, 아까 말씀드린 보브롭스키는 제 생각에는 그냥 플로리다 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무라제크, 브로소와 안드레센, 스키너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마르크 스트램보다 상위 호환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안데르센이 캐롤라이나에서 성적은 좋았지만 그건 이제 캐롤라이나의 팀에 잘 맞았기 때문에 다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데르센이 뉴저지 온다라고 해서 마르크 스트램보다 훨씬 더 잘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런 그림도 역시나 그 뉴저지가 아무래도 골리 그냥 이제 현상 유지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트레이드도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진 수비진 스케이터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것들이 또 예를 들면은 정말 S급 주전 골리를 영입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스케이터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머서 같은 친구들도 오래 확실하게 살아났고 하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번 계약으로 뉴저지가 35살 이상 골리가 2명 조합이 되게 됐습니다. 요 말씀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NHL에서 35살 이상 주전 백업 골리를 가동한 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요 이전에는 또 있었는데 그냥 이제 직전 5개의 예시를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 10경기, 최소 10경기는 뛴, 백업 볼리도 한 10경기 정도는 최소 뛴, 이제 요거를 또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그냥 로스터에 데리고 있다라는 부분, 뭐 한두 경기 뛴 그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1819 오타와 1314 플로리다, 1213 뉴저지, 1213 플로리다, 1112 뉴저지. 뉴저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플로리다도 들어가 있고. 이런 그림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시즌 중에 진짜 실질적인 주전 백업, 그죠? 는 뉴저지가 뉴저지 2번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앤더슨 맥키나 같은 경우는 맥키나가 제가 알기로 한 10경기인가 그렇게 뛴 걸로 알고 있고, 클레멘슨 같은 경우도 몇 경기 안 뛰었고, 12, 13도 아마 이제 좀 그 전체적으로 좀 갈라서 이런 먹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전 백업 같은 느낌으로 굴러갔던 거는 뉴저지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요 결정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겁니다. 실제로 1112 시즌에 뉴저지 데블스 골리, 나이, 그리고 경기력 더 많죠. 심지어 지금 이제 두 선수보다 더 많습니다. 39살 브로데르 선수가 60경기 가까이 뛰면서 2.41에 90.8%, 그리고 이제 요한 헤드베리 선수가 27경기 2.2에 91.8이었거든요. 둘 다 굉장히 잘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앨런이랑 마르크 스트렘이 나이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우리 팀이 예전에 증명을 한 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1112 시즌 뉴저지 데블스는 스탠리컵 결승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정말 큰 성공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경기 숫자가 적죠. 그래도 꽤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지금 이제 브로데르 선수가 29경기에서 2.2에 90.1, 그리고 이제 헤드베리가 19경기에서 2.76에 88.3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졌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쉬운 시장상에서 전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골리 매물들이 그렇게 정말 빅네임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보브롭스키가 있지만 그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전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일단 이제 나이가 많은 골리들을 이제 가동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적의 저하 요인이란, 성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1, 2차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거랑 안 좋은 것이 좀 공존하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 않는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뉴저지가 앞으로 2년 더 지금 현재 유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뉴저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염원하던 진짜 지금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까도 이제 본 내용이 지나갔지만은 상당히 뉴저지는 밸런스도 좋은 팀이고, 그리고 이전에 좀 약점이었던 수비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고, 새로운 감독이랑 이제 수비진을 확실하게 보강을 했으니까 최근 2시즌 동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팀이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골문에서의 좀 안정감, 그런 부분들이 이 베테랑 35살 이상 골리들이 채워질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